31번. 자, 빈칸 추론입니다. 자, 빈칸 추론은 이제 빈칸이 이제 주제에 꼭 뚫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관성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빈칸 주위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thereforo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건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 아까 수업했듯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when이 나왔을 때 원인 결과의 구조를 또 잘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도 when이 있죠, 여러분. 이게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자, 위에 읽어볼게요. 다른 과학자의 발견에 대해서 읽을 때 뭐 하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실험에 대해서. 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죠? 마지막 봐보겠습니다. 결과를 평가할 때 이 결과가 이 발견이잖아요. 뭐 하세요? 생각하세요. 어떤 편견에 대해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러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표시해보게 되면요. 뭐 할 때 과학자들의 발견을 읽을 때 비판적 생각을 해라. 결과를 평가할 때 뭐해라? 편견에 대해 생각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결과면 앞문장이 또 원인이겠죠. 그렇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습니다. 뭐 한다면? 실험이 보여준다면 뭐라고? 그것의 제품이 효과적이라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실험자들이 뭐하지 않다 라고 했어요. 넣어보겠습니다. 자, 창의적이지가 않다. 창의적 얘기 아니죠. 객관적이지가 않다. 객관적이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회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 결과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적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편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비슷한 뜻입니다. 이거는 결단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찾았고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관찰이 기록되었는지. 그죠? 실험 도중에 아니면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이치에 통하는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었냐 아니면 또다시 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죠? 정보의 원천이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그죠? 좀 이렇게 답을 유도하고 있어요. 틀린 답을. 당신은 물어봐야 됩니다. 인지 아닌지. 과학자와 또는 그룹이 어떤 그룹? 실험을 수행하는 그룹이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아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hould라는 것은 어떤 이제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의무 같은 거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그죠? 일종의 명령문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주장이 될 수 있겠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당신이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결과로서, 실험 결과로서.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 제약회사가 실험을 이렇게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새 제품이 작동하는지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불한다면, 자, 특별한 이익이 관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효과적이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자들이 어때요? 객관적일 수가 없죠. 자기 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로 풀었습니까? 자, 원인 결과의 구조를 가지고 방금 답을 찾았습니다. 자, 32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있네요. 당신은 알 것입니다. 자,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 것입니다. 그죠? 무엇이 만드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것이 차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가 있고요.
자, 빈칸은 원래 이제 앞뒤를 많이 보라고 했었어요. 많이 보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물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입어보세요. 자, 몇 겹의 추가적인 자켓을 입어보세요. 또는 그것보다는 이제 못하지만, 자, 털 코트를 입어보세요. 그죠? 어디에? 언제? 뜨겁고, 이제, 습한 날에. 그리고 1마일을 뛰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하세요? 자켓을 벗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변수가 뭡니까? 변수가 뭐예요? 이 자켓을 입고 벗고죠. 그러니까 이 벗었다는 말이죠. 자켓을 벗었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줘야겠죠. 이게 만드는 차이를 봐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자켓과 유사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이 코트였습니다. 털 코트였죠. 자, 보겠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만드는 거 아니죠. 뜨거운 날씨는 변수가 아니었어요. 항상 뜨거운 날씨죠. 자, 무엇? 털에 털이 없는 것이 만드는 차이. 자켓을 벗었기 때문에 털이 없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근육의 힘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추가적인 다시 과도한 그런 운동 얘기 아니고요. 그다음 종의 다양성 얘기도 아니었어요. 답은 2번입니다. 근데 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장거리 선수입니다. 그죠? 장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자, 사람과 침팬지가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들 둘 다 더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글을 읽을 때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랑 누굴 대조하고 있어요? 사람과 침팬지를 대조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휴먼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소재는 person입니다. 이해돼요? person과 그럼 침팬지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보고 그죠? 그 차이가 만드는 결과가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됐죠? 침팬지는 빠르게 과열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인간은 그렇지 않대요. 그 이유가 뭐, 궁금하죠? 왜냐하면 원이 나오죠? 그들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열을 배출하는데. 아, 몸의 열을 배출을 잘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과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털이었기 때문에 과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입니다, 지금. 자, 어떤 선도하는 이론에 따르면, 자, 고대에 선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털을 잃어버렸어요. 연속되는 그런 세대에 걸쳐서. 그렇죠? 자, 왜냐하면, 더 적은 털이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 시원하고 더 효과적인 장거리 달리기를 의미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헤어의 손실이라는 말 중요하죠. 됐죠? 그러한 능력이 해줬습니다. 선조들이 자 이기도록 해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빨리 달리게 해줬습니다. 무엇을? 이 먹잇감보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능력이 뭐예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더 장거리 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털이 없는 것이 만드는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 자, 빈칸 보시면요. 여기 however라는 역접에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문장과 반대되고 그다음에 여기 and가 있잖아요. 그럼 뒷문장과 관련성이 있어줘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앞에 좀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뭐했던? 나의 고객의 언어와 그의 몸의 대부분이 드러냈던 nothing but은 only의 뜻이죠. 단지 긍정적인 감정만. 자, 그러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긍정적인 감정만 드러냈다고 했었는데 그의 말은 뭐했다? 다른 걸 드러냈을 수 있겠죠. 반대된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뭐라고? 그가 머무르고 싶어하는 만큼 의무가 부르고 있다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걸 사실대로 말해준 거잖아요. 애랑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애랑은 반대돼야 됩니다.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 솔직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공손함의 어떤 신호, 공손함 얘기 아니죠. 대화의 주제 아니죠. 그 다음 나의 말에 관심을 이렇게 표명하는 것, 그런 얘기 아니었고요. 그 다음 가장 정직한 전달자.
정직하게 전달한다는 말은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4번이 괜찮죠. 그 다음 신이 나서 땅으로 이렇게 밟아가는 것, 이런 얘기 아니죠. 자, 답은 골랐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있었습니다. 한 고객과 있었습니다. 거의 5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던.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헤어질 때 우리는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그날 다뤘던 거에 대해서. 됐죠? 비록 우리의 대화가 아주 뭐였지만 평등하게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알았습니다. 나의 고객이 한 다리를 오른쪽 각도로 그의 몸쪽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뭐 하면서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죠? 어떻게 떠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떠나야 되는군요.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라고 그가 인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무리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런던에 지금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5분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발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발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역접을 가지고 풀어냈습니다. 34번 빈칸 문제입니다. 자, 빈칸을 보시면요. 문미에 있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실상 친숙함이라는 것은 종종 이끕니다. 자, 원인 결과 구조죠. 오를 이끕니다. 어디에서? 다지선다 문제에서. 그렇죠. 시험에서. 자, 왜냐하면 원인입니다. 또 당신이 고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택지를 뭐하는 친숙해 보이는. 하지만 only to find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자, 그것이 당신이 읽었던 것이지만 뭐뭐 했던.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읽었던 것이지만 뭐라는 거였겠어요? 이 에러라는 말과 좀 유사한 말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친숙함이라는 것이, 그죠? 오류를 일으킨다. 시험에서. 그렇죠? 읽었던 것이 친숙한 거죠. 하지만 한번 봐볼까요? 당신이 회상할 수 없는 것, 당신이 강조했던 부분을. 강조란 말은 여기에서 핵심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실제로는 최고의 대답 또는 정답이 아니었다. 어떤 그 질문에. 이게 바로 뭡니까? 오류라는 거죠. 그죠? 그 친숙함이 기반했다는 것. 당신의 이해에. 아니죠. 이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복이라는 것이 가능케 했다. 당신이 정답을 고르도록. 여기 나쁜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도 아니고요. 반복이라는 말도 필요 없죠. 반복이라는 것이 친숙함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해에 기반한 건 아닙니다. 정답을 고르도록 한 게 아니죠. 그 다음, 그것이 나타냈다. 친숙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는 거. 뭐 자연스럽게 라는 필요 없죠. 자, 한번 위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주된 이유 중에 하나. 뭐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뭐라고? 그들이 어떤 것을 안다라고. 그죠? 심지어 뭐 할 때에도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테디아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친숙함을 이해라고. 됐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이제 원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의 원인이 바로 뭡니까? 친숙함을 이해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친숙하게 되면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이해했다고 또는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답은 이제 2번이 정확하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신이 챕터를 한번 읽습니다. 뭐 하면서? 이제 아마도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막 밑줄도 긋고 하죠. 당신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밑줄도 긋고 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은 그 챕터를 다시 한번 읽어요. 아마도 뭐 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밑줄 쳐진 부분에 집중하면서. 당신이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부분이 친숙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그 전에 했던 것에서 기억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친숙함이 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아, 이제 나는 안다 라고 생각이 만들어요. 하지만 이게 뭐겠어요? 이에 기반한 거 아니겠죠. 자, 문제는 바로 무엇이다? 대리아이다. 이러한 친숙함의 감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과는. 그리고 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뭐 할 때? 떠올려야 할 때 정답을 시험해줘. 이해되시죠? 친숙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요. 자, 35번. 그래서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무엇인가? 자, 관계의 문제는 보통 말 그대로 이제 소재 자체가 틀린 경우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흐름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인지 또는 부정적인 흐름인지가 유지되고 변경되고 하는데 어떤 다른 접속사라든가 연결사가 없이 전환이 된다면은 이제 틀리게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뭘 고려했을 때? 자, 넓은 사용을 고려했을 때 이모티콘의 어디에서의 이런 전자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해하는 것, 감정을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지 아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요. 이모티콘이 감정 이해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죠? 이게 이제 소재입니다. 이모티콘은 특히나 캐릭터 기반의 것들은요 훨씬 더 모호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자, 얼굴 대 얼굴, 그런 얼굴 대 얼굴 바라보면서 하는 것의 어떤 단서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자, 결국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다르게 여러 사용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호하고요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나타냅니다. 그들 것들이 유용한 도구라고. 온라인의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이 바로 이 이모티콘이잖아요. 이모티콘이 유용할 수 있대요. 텍스트 기반에서는. 캐릭터 기반에서는 아닌데, 텍스트 기반에서는 아닌데, 다시 텍스트 기반에서는 맞는데 캐릭터 기반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한 연구 137명의 인스턴트 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드러냈습니다. 이모티콘이 허락해줬다고. 사용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자, 수준과 어떤 방향에 있어서, 감정에, 그리고 태도에, 그리고 어떤 집중력의 표현에 있어서의, 그죠? 이렇게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장점이었대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이제 비언어적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캐릭터 기반에서는 좀 모호하지만 텍스트 기반에서는 괜찮다. 자, 사실상 있어 왔습니다. 연구가 거의 없어 왔습니다. 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자,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여기서는 이 소재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요. 이게 지금 소재가 아니죠. 이모티콘이 감정 이해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게 소재입니다. 비슷하게 또 다른 연구는 보여줍니다.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했다라고. 어디에서?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강도를, 언어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어떤 풍자의 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모티콘이 유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글의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의 순서는요, 꼬리를 문다는 표현을 씁니다.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노력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이 흥미가 없더라도 그들의 공부에. 그렇죠. 사람들은 직업에서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만족할 때에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에. 그러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A부터 봐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줘야겠죠. 그것은 마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비는 축구장에 뭐 하면서 어떤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이런 글이고요. B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서는 걸 거절한다면, 자, 그는 그 게임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선다는 말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C 보시면요, 곧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처럼.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이 선다란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A가 보시면요, 이 스탠드라는 말은 앞에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A를 먼저 볼게요. 그것은 마치 분비는 축구장에 있는 것과 같다. 뭐 하면서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자, 한 관중. 자, 스탠드 앞줄에 몇 줄 뒤에 있는 스탠드 앞에 몇 줄에 있는 그런 관중이 일어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 연쇄 반응이 뒤따릅니다. 여기 보시면 일어난다는 말이 생겼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C냐 A냐인데, 그죠? 거절하냐 보다는, 자, 이렇게 연쇄 반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다가 괜찮겠죠. 단지 전처럼 잘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 서 있습니다. 먹이보다 앉아 있기보다. 하지만 어떠한 자리도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서버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거절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나아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는 뭐 하는 거죠? 그 게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할 때 어떤 위치적인 어떤 장점을 추구할 때, 자, 그들은 이런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 명이 섰죠. 그래서 다 서버렸어요. 근데 안 서면 또 안 돼요. 선다고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또 안 서면은 아예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첫 번째 주어진 문장도 보시면 흥미가 없든 만족하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앉아있기보다는 서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자리도 정리되지 않았다. 여기 있었죠. 그들은 이런 치열한 경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전체죠.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게 이시고요. 그렇죠. 이 체인 리액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선다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 서는 걸 거절한다면 나아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서는 걸 거절하게 되면은 또 아예 무의미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로 갔었죠. 그 다음에 C로 갔다가 B로 갔죠. A로 시작하는 보기가 답인 경우는 많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순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욕구를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많은 비정상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동물들은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위장으로. 근데 인간은 무엇으로? 여기에 이제 10 to 20 빠져있죠. 뇌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말인 것 같으냐면 이제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은 먹고 뭐 인간은 뭐 때가 되면 먹는다 이런 말인가 싶죠. 자, 여기 보시면요. 그것은 또한 뭐뭐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로 시작은 안 되죠. 이 때문에라는 말 뒤에 또 나와주겠죠. 이건 또 나와 있죠. 이것은 주로 어떤 근심 때문이다. 어떤 지속적인 음식의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지식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이 가리키는 게 앞에 명확히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좀 모호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동물들은 이렇게 먹고 인간은 이렇게 먹는다. C를 보겠습니다. 동물의 위장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은 먹는 걸 멈춥니다. 이 위장이라는 말, 아까前面 위장 나와 있었죠? 이렇게 다시 뭐랄까 재준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이렇게 좀 모호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재준수를 해서 다시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인간들은 절대로 확신치 못합니다. 언제 먹는 걸 멈춰야 될지. 자, 그들이 먹었을 때 그들의 배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먹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죠? 그들은 여전히 어떤 의욕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더 많은 그런 만족감을 느끼려고. 그게 이유가 궁금하죠. 아니 지금 많이 먹었는데 욕구가 있대요. 이거 궁금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로는 이런 걱정 때문이래요. 어떤 지속적인 음식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들은 먹습니다. 가능한 많이 먹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또 이유가 나오죠. 여기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유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어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요, 이렇게 최대치로 이용이 되어져야 되고요. 비록 그것이 뭐할지라도 어떤 소화에 어떤 나쁜 일을 가할지라도, 그렇죠. 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이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주어진 글의 재진수를 나타내고 있는 첫 번째 이제 C가 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유 첫 번째인 B, 그 다음 두 번째인 A.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장 넣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서를 찾아서 어디에 넣을지를 생각하셔야겠죠. 보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물들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장이 들어갈 곳에 앞에 이런 장애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연구 임무, 우주에서의 임무들은요, 달성이 됩니다. 사용을 통해서. 우주 왕복선에 뭐가 없는? 탑승한 선원이 없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와주겠어요? 선원이 없는 우주선. 그러니까 이거 뒤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다른 행성에 한 가지 장애물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장애물들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합쳐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여행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왕복선은 필요할 것입니다.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분한 공기와 물,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가 되는 생존을 위해서 긴 여행에서. 자, 또 다른 장애물. 그러면 이걸 합치게 되면 이러한 장애물들이 되겠죠. 문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혹한 환경입니다. 다른 행성에서의 뭐와 같은 어떤 극한의 더움과 추움과 같은. 그죠? 어떤 행성들은 심지어 이렇게 착륙을 할 표면도 없어요. 착륙할 표면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혹한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탐험은요, 제기합니다. 위험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좋은 내용이잖아요. 얘네들은 다 나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그런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 탐험, 이런 탐험이 바로 이런 탐험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제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그리고 덜 비쌉니다. 좋죠? 무엇보다 우주 비행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우주왕복선은요,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뭐하는? 시험하는 어떤 이제 구성을, 그리고 어떤 행성의 어떤 특징을 테스트하는,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아시겠죠? 주어진 문장에서 이러한 장애물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우주선, 이걸 단서로 삼아서 풀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넣기. 성인들은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자, 어떤 것도 말할 것도 없이 문법적인 규칙이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지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궁금하죠? 자,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이네요. 우리가 배우고 또는 기억하고 또는 어떤 걸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면서 배운다? 이 글의 소재죠. 어떤 심리학자들은 자, 뭐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모든 유아의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로서 아이들의 학장에서 그러한 과학적인 과정들을 어떤 실험에 의한 학습 또는 가설 검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대신에 그들은 사용합니다. 단어 또는 말 또는 규칙을 의사소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뭐 하도록? 알아내는 것을 맡깁니다. 말이죠.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자, 그럼 여기서 대의가 가리키는 게 누굽니까?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성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대화 속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해버려요.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예상을 했던 이게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죠.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유아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맥락을, 그 속에서 언어가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모두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어린 시절부터 뭐하지 않고서, 어떤 깨닫지 않고서 그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맥락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를 해왔다, 이런 글이네요. 40번 요약문 완성입니다. 요약문 자체가 주제나 소재이기 때문에 먼저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비효과적인 코치와는 달리 뭐하는? 선수의 어떤 것에 집중하는. 그죠? 자, 효과적인 코치들은 도와줍니다. 플레이어들이 증진시키도록. 그죠? 뭐함으로써? 장려함으로써 그들이 뭐하도록? 성공적인 플레이를 뭐하도록. 잘 보겠습니다. 한 번씩 넣어봐도 괜찮아요. 선수의 성적에 집중하는, 실수에 집중하는, 강점에 집중하는. 강점에 집중하는 뭐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들이 뭐하도록? 성공적인 플레이를 끝내도록, 기억하도록, 그리도록, 또 상상하도록, 무시하도록, 그 다음에 달성하도록. 보겠습니다. 당신은 알아챈 적이 있습니까? 어떤 코치들이 최고의 것을 그들 선수에게서 끌어낸다라고 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 잘 못하는 코치들은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을, 그리고 당신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선수의 뭐에 집중한 겁니까? 잘못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수가 돼줘야겠죠. 자, 공을 떨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신이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다? 네가 떨어뜨리는 이미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너의 마음은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본 것을 뭐에 기반해서? 말해진 거에 기반해서. 놀랍지 않게 당신은 코트를 걸어가면서 공을 떨어뜨립니다. 그죠? 그러면 좋은 코치는 뭘 할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증진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요. 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나는 안다. 네가 공을 완벽하게 잡을 것이라는 걸 안다. 이번에는. 그죠? 뭐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성공적인 플레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더 괜찮죠. 자, 충분히 확실하게도 다음의 이미지,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는요, 네가 뭐 하는 겁니다. 공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득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너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의 어떤 마지막 생각을 현실의 일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푼지 보셨죠? 자, 41번, 42번 문제입니다. 자, 제목과, 자, 낱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마케터들은요, 수십 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당신이 구매한다는 것을, 당신이 처음 본 것을. 그죠? 어떤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죠? 마케팅에서. 일단 사용을 한번 쳐볼게요. 당신은 훨씬 더 구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놓여있는 아이템 어디에? 눈높이에. 식료품 정에서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든 이유가 이 눈높이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 아이템보다 바닥 선반에 있는 것보다. 여기까지가 그죠? 되겠죠. 그 다음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방식에 대한 어떤 그 상품의 진열, 상점에서의 상품의 진열이 그죠? 영향을 미치는 방식, 당신의 구매 행동에, 그죠? 이 위치가 바로 이제 처음 보는 걸 말하겠죠. 아이랩에도 이제 괜찮았고요. 이런 것은 당신에게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제품의 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죠? 당신이 이익이 되게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제목은 잘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음식의 위치를 고려해야 되느냐. 그죠? 음식의 위치. 그 다음. 자, 뭐 하세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사는 것에 즐거움 얘기 아니었고요.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아니고요. 건강의 비결은 적게 먹고 이상한 소리죠. 세 가지 효율적인 방식, 뭐하는? 정리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음식의 위치를 왜 고려해야 되느냐? 잘 팔려고 그렇다 이 말이죠. 1번 답 나왔고요. 물론 주어진 문장만 좀 읽어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읽어볼게요. 건강에 좋은 아이템들, 뭐와 같은 농산물이라는 명사입니다. 프로듀스는요, 명사로 쓰면 농산물이 돼요. 이런 아이템들은요, 자주 잘 보이지 않는 음식입니다. 집에서. 그래서 당신은 먹을 생각을 안 한대요. 먹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다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A는 잘 쓴 겁니다. 이것은 일부일 것입니다. 이유의 일부. 뭐하는 85%의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이유. 과일과 야채를. 괜찮죠? 농산물이 만약에 숨겨져 있다면 장롱에 그죠? 당신의 다시 어떤 서랍장에, 당신의 냉장고에 이러한 좋은 음식들은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안 보이고요,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로 잘 썼습니다. 자,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당신의 식료품의 저장실에. 나는 선반을 이렇게 줄을 세워놨었어요. 그죠? 이렇게 짠 크래커와 칩을 눈높이에. 그러면은 눈높이에 했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먹겠죠.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것일 때 내가 알아채는 그것들은 나의 주된 스낵 푸드가 됩니다. 왜 주된 게 되겠습니까? 눈높이에 있으니까요. 잘 쓴 거죠. 자, 같은 선반이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그러면 이걸 먹겠죠. 그리고 그것은 만듭니다. 좋은 결정을 쉽게 만듭니다. 왜 쉽게 만들까요? 왜 쉽게 만들까요? 이제 이걸로 채워졌기 때문이죠. 같은 선반이라는 것이 눈높이 선반이었어요. 그죠? 자, 음식. 테이블 바깥에 있는 그러한 음식들은요, 심지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걸어갈 때마다 보면요,
당신은 그것을 먹게 되겠죠. 거래 갈 때마다니까 먹어야죠. 이해돼요? 네, 틀렸습니다. 플러스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먹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당신의 선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들, 사과라든지, 그죠?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 이런 그 크래커라든가 캔디 대신에 놔줘야겠죠. 그래야 먹겠죠. 알겠습니까? 잠깐 5번이었죠? 오케이.